이번에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어서 예전에 산수 배우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산수하고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애매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사실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쫙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코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제 눈치채셨을 만한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티저 x는 1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 y가 마이너스 x다 이러면은 요 마이너스는 빼기의 의미는 라기보다는 x의 사인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산수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결과를 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다 이러면은 결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의 결과가 나오겠죠. 즉 y에는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될 겁니다. 자, 한 번씩 출력해 보시고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사용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간혹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한칸 띄우실 수가 있어요. 컴파일 하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이 빈칸을 지워버립니다. 자, 이 빈칸 컴파일러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컴파일을 해줘요. 컴파일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 있으면 이게 사람이 실수를 한 건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를 한 칸 띄워 놓은 건지 되게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단항 연산자는 꼭 붙여서 쓰세요.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1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x 혹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코드를 봤을 때 혹은 내가 나중에 내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이거 뭐 술 마시고 와서 코딩을 한 건지 자작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붙여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 뭐 주석 같은 거 달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가, 왜 이렇게 코딩했는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그래서 여기 뭐 플러스 1처럼 되겠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뭐 가급적 사용을 또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너스는 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플러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근데 플러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단항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설명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고 뭐 인티저 z는 x 플러스 y다. 그럼 x 더하기 y 1 더하기 2. 그래서 z도 한 번씩 출력해 보시고요. 다음에 x 빼기 y 이것도 z 한번 출력해 보시고, 다음에 x 곱하기 y 이거는 1 곱하기 2 나오겠죠. x 나누기 y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나누기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생소한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연산자는 나머지를 출력해 줍니다. 지금 뭐 x를 뭐 한 6 해볼까요? 그럼 6을 2로 나누면은 목은 3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해 볼게요. x 나누기 y 하고 z x 나머지 y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각각 3하고 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목은 3, 나머지는 0.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7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7로 바꾸면은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말고 뭐 4 같은 숫자로 나눌 수도 있겠죠. 7 나누기 4 하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숫자 하나를 입력받고 정수를 하나 입력받은 다음에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출력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나머지 연산자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못 풀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가 정수 나머지가 있고 플로트 나머지가 다르거든요, 결과가. 자, 지금 x하고 y가 정수로 돼 있죠.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cout x 나누기 y endline. 자, 또 방해가 되니까 지우고. 그러면은 지금 정수 나눈 거죠. 그러니까 결과도 정수가 나와요. 그래서 1이 나오겠죠. 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상한 대로 1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수 계산을 하면은 7을 4로 나누면은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x하고 y 둘 다 정수일 경우에는 결과가 정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로 말씀드렸죠. 나누기 기호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가 들어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변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함수의 리턴 값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터럴이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로 7, 4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x나 y 지금 나누기 연산자의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실수면 결과가 실수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플로트 x 그 다음에 y 엔드라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플로트 x y 그 다음에 시아웃이 틀렸네요. 다 수정. 플로트 x 플로트 y 엔드라인 이렇게 네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수, 실수, 실수. 자, 컨트롤 F5 눌러볼게요. 자, 1, 1.75, 1.75, 1.75.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실수면은 실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면 컴퓨터가 실수로 계산하는 걸 더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얼핏 생각하시기에 정수끼리 나누는 거는 뭐 쓸모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다 실수로 출력을 하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컴퓨터 알고리즘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은 정수로 나누는 것도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을 4로 나눠서 1.25로 딱 그 실수로 나오는 그런 계산도 쓸 때가 많지만 7을 4로 나눴을 때 그냥 정수 1이 나오길 원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도 많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도 아니고 선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하더라.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이제 연구나 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음의 정수를 나누는 경우가 생겨요. 음의 정수를 나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99년도 표준 뭐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실수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5인데 컴퓨터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2.5인데 이걸 마이너스 3으로 할까 마이너스 2로 할까 이렇게 오락가락 했대요. 예전에는. 근데 C++ 11부터는 그 2.5다 그러면은 그냥 뒤를 절삭해서 없애는 거 버림하는 걸로 그냥 정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나누기 2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2.5인데 정수여야 되니까 버림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식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C++11부터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절삭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도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연산자는 이 왼쪽에 있는 숫자의 부호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은 나머지 연산의 결과도 음수, 왼쪽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은 나머지 연산의 결과도 양수, 이렇게 하기로 규정해서 그 C++11 그 사양에서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수학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보면은 좀 알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 실제로 아주 많이 쓰시게 될 그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티저 z는 뭐 x다. 자, 이때 등호, 이 등호는 대입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x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정보, 지금은 숫자 7이겠죠. 7을 z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복사해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z가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냥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때 재밌는 연산자가 가능해요. 자, 일단 z가 x인 상태에서 z 증가를 시키고 대입을 시키는 이런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y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랑 같냐면 z는 z 플러스 y, 이렇게.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왼쪽에 요 부분하고 완전히 똑같이 작동해요. 정확하게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수학 하시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 뭐 이상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코딩할 때 양을 줄여준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둘째로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실수로 코딩을 할 때 뭐 2 이렇게 쓰면은 z하고 2가 비슷하니까 2하고 z 비슷하니까 오타를 내 가지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z는 하고 z 플러스 y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보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 산수 배웠던 거, 수학 시간에 했던 거 그 식으로 이렇게 많이 코딩을 하시거든요. 처분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시면 저절로 이걸 선호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더하기 말고 빼기도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돼요. 나머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학 시간에 보지 못했던 연산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훨씬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요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와 실수 나누기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못 보던 연산자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증가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대입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